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그대들이 말하는 4대의 나에겐 4대의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백곱절, 천곱절 더 중요하단 말이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뤄드리리다. 오늘 감상의 영화는 바로 1200만 관객의 광해입니다. 서두르시오. 똑같이 생긴 자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잠시 후 주상 전하를 뵈러 갈 것이다. 고개를 들거라. 안녕하십니까. 저희 4세가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기존에 이제 영상 아마 처음 보셨을 때는 저희가 캐릭터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는데 편집자분한테 살인 예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고노동의 편집을 요하면은 죽여버리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와 뭐 코스염 이 정도로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그리고 사라졌죠. 네, 지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원래 저희가 이렇게 4명이서 앉아있다가 한 화만에 끝쪽에 있었던 블랙이 블랙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컨텐츠 찍고 매 회마다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이제 서바이벌로 탈락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가장 재미없는 그 피지컬 뽀였는데 구독자 투표로 인해서 가장 재미없었던 인물 1위로 뽑혀서 이제 탈락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농담이었고, 이제 블랙님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 카메라 뒤편에 계세요. 인사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PD의 역할이신 거죠. PD의 역할로 각본 같은 PD 거, 겸 작가 겸 그쵸, 구성을 해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는 역할로 빠지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 오늘의 영화 광해 이제 얘기해 볼 텐데요. 이 영화가 벌써 이게 2012년도에 나와서 10년도 더 된 영화예요. 11년 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보셨었나요? 네, 저 아마 영화관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조선왕조실록, 음. 그런데 한 줄 정도 남겨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었죠? 맨 처음에요. 그 무슨 네. 푸른 그 설명- 하늘 같은 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거 말고 이쪽은 뭐 물어보면 안 되겠네. 영화 내용적으로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이비님? 이게 이제 처음에 영화가 이제 광해군 시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분이 나오는데 네, 광해군이 처음에 누구도 못 믿겠다고 그 밥상머리 딱 이렇게 수라상을 차려드렸는데 네. 되게 횡설수설하셨는데 대충 내용은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좀 보고 왔어요? 이제 광해군이 영모와 암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굉장히 갖고 예민한 상태예요. 그러던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은수저가 색깔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수저가 이제 독극물에 대한 반응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수저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암살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상을 뒤집어 엎고 조사를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극물은 아니었고 주겸으로 맞아요. 간을 했대요. 주겸에 철분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반응을 일으켰는데 독극물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에 더 과하게 반응을 하면서 극대노를 하죠. 심리적으로 일단 그런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는 상태라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광해가 근데 원래 이제 광해군이 왕위 책봉되고 나서 계속 이제 사실 실제 조선 역사에서도 보면 어떤 이런 폭군 정치를 많이 하고 이런 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마 초반에 그게 아마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냥 광해의 그 상황, 딱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실도 딱 처음에는 그게 보여져 갖고 그냥 전 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그렇게 내가 예상했던 시작이기도 했고 이래서. 광해가 그런 상태로 있다가 나와 같은 외모를 닮은 사람을 찾아라. 예전부터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이제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세워가지고 어떤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거를 위해서 닮은 사람을 찾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병헌 배우님이 왕을 조금 비하하는 극을 하면서 이제 양반들하고 기생들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비하를 많이 하죠. 거기서 이제 도부장이 주식기가 하면서 이제 칼을 탁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석유이 탁 말리면서 이제 구경하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에 이병헌 배우가 1인 2역이에요. 광의 역할도 하고 이제 왕의 얼굴을 닮은 광대의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 핑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왕의 얼굴을 하고 있는 광대가 술자리에서 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극에 대한 내용이 뭐 되게 약간 음담패설? 그렇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도부장이 이제 왕을 능멸한 죄로 죽이려고 하는데 말리죠. 일단 닮은 사람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납치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어쩜 이렇게 제가 더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일단 납치를 하고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는데 정말 똑같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왕한테 데려가요. 그랬더니 왕이 아주 만족해합니다. 음성까지 아무래도 광대로서 막 왕의 역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음성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똑같이 내는 거예요. 아주 흡족해하면서 이제 얘로 이제 내 대역을 세워야겠다. 그게 나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흘에 한 번씩 불러서 대역을 세우죠. 그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제 시키잖아요. 뭐 그냥 경들 뜻대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넘어가라. 저희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항상 왕이 이제 딱 앉아 있고 신하들이 이렇게 막 좌청령 우백호처럼 이렇게 쫙 서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네,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시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혹시 생각나는 장면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시켰는데 뭐 비슷하게는 따라하지만 사실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맞아요. 좀 인후통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서 맞아요. 예, 괜히 기침하면서 막 괜히 도승지가 대신 읽어주고 맞아요. 뭐 이런 장면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맞아요. 확실히 광대이다 보니까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게 익숙해져서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계기를 우리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파서 이제 네, 그게 이제 왕이 몰래 딴 여자 만나려고 네, 그래가지고 딴집 방문하는 날만 사흘에 한 번씩 그렇게 대역을 세운 건데 이게 갑자기 왕이 이제 독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알아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광대가 왕의 대역으로 아예 네, 왕이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릴 때까지 대역이 된 거죠. 사실 그때가 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붕당 정치를 하던 시기이고 동인과 서인이 나눠갖고 계속 이렇게 싸우던 시절이고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면 뭐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 왕권이 좀 약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병세가 있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한 또 다른 파에서 이렇게 움직일까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도승지가 막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분란을 막기 위해서 그걸 숨기고 급하게 이제 그 광대를 진짜 이제 그 역할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세우게 되는 맞아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왕의 어떤 연습을 하면서 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제법 왕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좀씩 이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중요하게 나오는 4월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4월이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어린 15세의 김이상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느냐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아버지는 관아에서 빡세게 조세를 거둔 거예요. 아빠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전복을 맞아요. 이제 세금으로 막 바치라 그러고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게 되고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랑 뭐 동생은 팔려가고 자기는 이제 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다가 아버지는 요절하게 되고 그런 이제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눈물을 뚝뚝 이 흘리면서 광대 이병헌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왕이 끝나기 전까지 엄마를 찾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뭐 도승지, 그러니까 유승룡이랑 그 상선이랑 조금씩 얘 제법 민감미가 있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미지가 처음에는 막 막대하고 그러다가 요놈 봐라. 이미지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점점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광대 이병헌이. 그러면서 이제
중전과의 관계도 있고 처음에 중전이 사실 이 광대 이병헌이 오기 전에 굉장히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빠를 이제 네. 역무로 몰라서 죽이려고 하던 그런 네. 상황이었고 이제 간신들이 충신인 이 중전의 오라비를 역모로 몰아가지고 쳐내려는 그런 상황이었고 왕도 그게 아닌 걸 알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광대 이병헌이 왕의 역할을 맡으면서 살려주죠. 네. 제멋대로 도승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그냥 오빠 살려주고 중전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웃어보라고 중전이 항상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라비를 구해줬으니까 내 부탁을 들어달라 한번 웃어봐라. 근데 제대로 웃는 모습은 안 나와요 결국에는. 궁에는 소문이 돌죠. 왕이 되게 바뀌었다. 요즘에 웃음도 많아지고 되게 좀 어진 왕으로서 네, 모습을 어질게 좀 바뀌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간신 세력들한테 의심의 여지를 주죠. 그런 소문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궁녀 하나가 그 간신 우두머리 같은 그 조판이었나요? 호판이었나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어느 순간부터 왕의 가슴에 있던 외란 때 활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 간신들은. 그러는 와중에 이 광대 이병헌은 점점 더 어떤 어진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사실 이게 어진 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원래 도승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죠. 왜 시키지도 않은 걸 했냐라고 하면서 독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자리를 바꿔서 앉게 되고 약간 이런 좀 코믹 요소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도승지가 철저하게 대역의 역할로서만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게 나중 가서 이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또 초반에 좀 나오게 되고 광대 이병헌이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대동법이나 이런 거 이제 아니 땅 열마지기 가진 대동법. 사람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한마지기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게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 거냐, 이게 이렇게 좋은 법인데 왜 시행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도승지가 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광대 이병헌이 말하는 이거 좋은 거 왜 안 하냐, 이거 나쁜 거 왜 하냐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내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염원인 거죠. 국민들의 소리. 뭐 법적인 문제도 막 요즘 많잖아요. 왜 안 좋은 법은 계속 안 없어지고 시행되고 좋은 법은 왜 자꾸 통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리를 담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광대 이병헌이 왕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게 국민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한테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진짜 광해가 깨어나고 돌아오려고 하면서 용상에 앉았던 천한 것을 살려둘 순 없다 이러면서 이제 광대 이병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도승지랑 이제 나중에는 중전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다들 본능적으로 느껴가지고 좀 도망치려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다들 도망가라고 네, 하죠. 내일 밤에 도망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회의, 그 회의 맞나요? 그거 뭐라 그러죠? 나중에 넣어주세요. 예. 그래서 그 회의 또 마지막 이제 미팅. 마지막 미팅 때 네. 이제 그 직원 그 직원들, 직원분들한테 간부들이 얘기를 하죠. 명예 보낼 뭐 이만큼 이제 보내겠습니다. 2만의 군사였나? 네, 그 전에 뭐 무슨 아무튼 조공을 막 맞아요. 바쳐요. 이렇게 하고 네, 저렇게 뭐 저렇게 말을 하고. 몇 필 보내고 뭐를 별을 뭐 몇 성 보내고 막 이런 거 이제 막 얘기하는데 이제 광대 이병헌이 그냥 마지막이고 도승지가 그냥 그러도록 하여라. 병들 뜻대로 하시오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매가리 없이 병들 뜻대로 하시오 이러고 이제 계속 넘어가요. 이제 2만의 군사를 보내겠다. 병들 뜻대로 하시오. 이러다가 어떤 충신 한 명은 2만이나 보내면은 조선을 지킬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 외세 침략을 받아서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더니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4대 명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또 무슨 태우한테 뭘 또 바친다 그러길래 아까 제가 인트로 때 이제 얘기했던 그 대사가 나오는 거죠.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그 이제 서신을 보낸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서기한테 받아 적어서 이거 금나라가 이제 명이랑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파병은 명나라에 하는데 금나라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명나라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안전하게 우리 백성들을 돌려달라. 이제 그런 난리가 나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랑캐한테 뭐 어쩌고 네.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광대 이병헌이 이건 너무한 이건-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승질을 내죠. 그때는 네. 하고 이제 회의가 마무리되는데
아까 사월이한테 누가 이제 지시를 해요. 독이 든 사탕을 계피. 물고 있다가 계피 사탕. 네, 이거를 팥죽에 넣어서 이제 한마디로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사월이는 이제 왕이 엄마도 찾아준다 그러고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도승지가 원래 이 광대한테 왕 역할을 하라는 딜을 하면서 약속한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도 사월이한테 다 주죠. 이제 나는 필요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기 때문에 사월이가 결국에 독이 든 사탕을 왕한테 먹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쓰러져요. 피를 토하면서. 그랬더니 왕이 사월이를 들쳐 안고서는 의원이 있는 데까지 그냥 버선발로 막 뛰어갑니다. 바닥을. 살아야 한다. 네. 그러면서 갔지만 결국에는 사월이는 살지 못했고 죽게 됐고, 그리고서 눈이 돌아가죠. 예. 그 회의에서, 미팅에서 정말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도승지가 그 회의 때 눈빛이 달라졌다가 밤에 얘기를 하죠. 네가 정말로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이 진정 네. 그것이 그게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꿈꾸는 왕이라면은 내가 내가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이 의미가 결국에는 역모죠. 네. 실제 광해를 죽이고 이 가짜 광대를 진짜 왕으로 이제 세우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더 조선을 위한 길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광대는 거절을 하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그거는 내가 꿈꾸는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이제 실제 광해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왕한테 이제 왕 붙잡고 예, 쫙 깠는데 네, 이제 가짜인 줄 알고 병사를 막 이끌고 상처가. 와가지고서는 왕의 용포를 베꼈는데 상처가 있는 진짜 광해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처단이 되고 광대는 도망을 가죠. 도부장님이 네. 배웅을 해주면서 안타까운 죽음. 네, 결국에는 왕이 자객들을 보내죠. 광대를 죽이라고. 그리고 나서 도부장님이 그걸 다 막아줘. 그 광대를 지키고 목숨을 이제 잃게 되죠. 근데 이 도부장님 관련된 또 썰 하니까 생각난 게, 이 도부장이 가짜인 걸 알면서도 굉장히 충성을 다하게 됐던 계기가 원래는 죽이려고 그래요. 이 가짜인 거를 도부장이 눈치를 채고 중전하고 칼을- 이제 데이트하고 있는데 예, 칼을 이렇게 네. 대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중전이 진짜다 보증을 해주니까 본인이 자결하려고 자결하려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말리죠. 이병헌이 말리고 너의 말리면서 잘못은 한 대 쳐가지고 그 물에 빠져 네. 기절을 했다가 깨나가지고 이제 네. 도부장한테 너의 죄가 뭐냐 그랬더니 네. 아 제가 의심을 한 게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대. 틀렸다. 너는 왕의 목숨을 지키는 자인데 너가 죽어버리면 난 누가 지키냐. 그러니까 너의 목숨은 귀한 것이다 이러면서 감동을 주죠. 그래갖고 그때 막 울잖아요. 삑 하면서 여기 막 삑삑 소리 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또 대사를 치는 게 그 자객들이 와서 비켜라 쟤 가짜다 네. 했더니 그대들에게 가짜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진짜다 이러면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되죠.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이병헌이 도망가다가 그 장면을 보죠. 그 자객 다시 싸우는 돌아와가지고. 것들 네. 보고 그 희생하는 것들 보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이병헌 그의 버선발 이렇게 발을 만지면서 이렇게 예. 그 뛰어올 때 네. 급하게 막 이제 막 뛰어오니까 신발이 또 막 벗겨져요. 뺏겼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맨발로 버선발로 이제 도부장님 앞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아 역시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 버선발을 소중하게 터치를 하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결국에 광대 이병헌은 떠나게 되고 도승지가 배웅을 나와서 딱 이렇게 예, 항상 하대하고 그러다가 손 마지막에 모으고 딱 손 모으고 공손하게 딱 인사를 올리죠. 인사하고 그럼 또 이제 이병헌이 그걸 보면서 뜨거운 또 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들의 진한 우정을 맛볼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줄거리는 뭐 이쯤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그 미공개 결말이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미공개 사실. 결말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장면이 없었다가 나중에 뭐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상으로 미공개 영상이 나와요. 그 미공개 영상을 보면은 이제 광대 이병헌이 또 광대의 모습으로 돌아간. 네. 그래서 저작권- 사람들 그게 앞에서 이제 그 뭐야 배 타고 간 이후에 그쵸 그 이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있었던 일 이런 거를 극의 형태로 이제 막 또 연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 연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막 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여인이 한 명 이렇게 나타나는데 중전이에요. 러브 환하게 스토리. 웃고 있는. 안 보셨다고.
그래서 둘이 딱 눈이 마주치는데 서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씩 이제 웃어요. 진정한 미소를 중전이 그때 보여줍니다. 아 중전 그 웃어달라고 했었는데 네. 안 웃어줬는데. 네. 네. 그래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줬다가 그 미공개 영상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이 결말을 영화상에 집어넣지 않았던 이유가 로맨스물로 마무리가 되는 게를 원치 않아가지고. 이게 불륜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그런 네. 문제도 있고 결국에 이 영화상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비록 광대였지만 진정한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메인인데 거기에 이제 중전이 끼면서 뭔가 러브 스토리로 이게 전환되는 걸 원치 않았다. 멜로가 그래갖고 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저희 얘기했던 내용 중에 명나라의 4대 예 때문에 네. 2만의 군사를 파병을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돌려보내달라 내 백성들을.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이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요즘에는 사실 이게 맞는 처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세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외교나 이런 것들은 다 실리 외교 하잖아요.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이런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시대에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대주의가 여기서 네.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광해를 아는 거는 폭군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폭군 광해로 알고 있는데 적통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백성들을 위하거나 대동법이라던가 사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하는 것들도 보면 굉장히 또 좋은 평도 많아요. 세간의 평도 많은 것 같고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탱크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으면은 저렇게 높으신 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시는데 먹고 죽어야지 뭐.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건 선택지가 없었다고 봐요. 내가 만약에 이걸 진짜 뱉었어. 그럼 어쨌든 왕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왕살해범이잖아. 그럼 난 어차피 죽잖아. 허균이 잘 알죠. 홍길동전 작가 아닌가요? 그쵸. 저 근데 홍길동전 그 뭐야 기억나는 게 호영 호재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도 어머니라도 제대로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죠? 네, 저도 그러니까 허균을 보면 우리 홍길동전에 저도 이제 작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논란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허균이 실제 작가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길동전이 한글 작품인데 허균이 한글 작품을 낸 게 거의 없대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제 한문이나 이런 걸로 주로 작품 활동이나 이런 걸 했던 사람이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허균이 아닐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다던데 저도 사실 뭐 그거 뭐 논란이 어떻게 뭐 종지부가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되게 허난서름 뭐 이 가족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뛰어난 문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네. 아버지도 뭐 문인으로 유명했었고 허갑인가 뭐 모르겠어요. 허각. 허가. 그리고 이제 이 극 중에서 도승지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네. 승정원에서 직책을 가진 거는 맞았지만 우두머리 격인 그 도승지라는 직책은 실제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아, 좀 허균- 각색을 한 거예요. 허균이 그 직책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 영화나 드라마들이 항상 앞에 띄우는 것들이 이 작품은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네, 사실과 다를 수 네. 있다. 뭐 상상을 더해 각색을 한 거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들 붙이고 시작을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몇몇 이제 작품들이 너무 심한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조기에 막 종영이 되고 드라마들도 이런 작품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드라마도 있고 저는 그게 기억나요. 나라말싸. 그 영화가 논란이 됐던 이유는 보통 픽션인 영화들은 이게 픽션이라는 거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심어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는데 이 영화는
이게 사실은 맞는 내용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구성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네.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미디어에서도 많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좀 어리거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봤었을 때 그걸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좀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사실적으로만 고증하고 가야 되냐? 사실 또 이러면 어떤 작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건 다큐멘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해 같은 경우는 그런 픽션이라는 부분을 광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군의 이미지가 있고 또 막상 역사적인 기록들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백성들을 생각하고 어지럽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 광해라는 영화에서는 폭군의 모습과 어진 왕의 모습을 실제 광해와 이제 광대를 한마디로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표현을 했던 방식인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이냐?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제가 아는 작가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런 역사극을 다룰 때에 역사 왜곡에 대한 거를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나 이런 거를 훨씬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논외로 우리가 사극에서 너무나 항상 자연스럽게 봐서 조선의 말투라고 생각하는 그 어투가 있잖아요. 뭐뭐 하지 않겠어. 막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근데 과연 실제로 그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투를 썼을 것인가? 뭐 실록이나 이런데 기록이 있으니까 네, 뭐 하오 뭐 이런 체는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나는 오히려 그게 문체로 그게 돼 있으니까 구어체는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약간 극애니여가지고 그 망상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생각한 게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로 간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이제 그걸로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역사적인 그런 흐름과 현대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총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때 간다고 제가 총을 개발할 수 없잖아요. 역사를 바꿀 만한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지. 그 스마트폰에 대한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스마트폰을 그때 가서 만들 수도 없고 통신망을 또 깔아야 되는데 나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좀 현타가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근데 내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또 뭐 주제 있을까요? 아 나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보면 극 중에 되게 약간 재밌는 설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매화틀. 거기 이제 극 중에 보면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광대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아, 나 똥 마렵다. 그래서 매화틀을 들어왔는데 이 궁녀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똥 싸는데 이러고 네, 그냥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나 똥 싸는데 뭐 하냐고. 나가라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앉은 상태로 막 부적부적 하면서 이제 경아들이옵니다 전하 이러면서 또 이제 수건 들고 와요. 닦아준다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듣죠. 원래 이제 그런 거다. 도대체 남 똥 싸는데 그거는 왜 가져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의원들이 그거 항상 찍어 먹어보고 네. 변 상태 체크하고 냄새 맡고 그리고 기록을 이제 건강 상태 이런 거 한마디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사극 드라마마다 실제 디테일들이 조금씩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19금 영화였는데 왕들이 이제 합궁을 할 때 밖에서 누가 막 지시를 해요. 문 밖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그걸 알려줘요 한마디로. 뭘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옛날 왕들은 저런 것까지 그 잠자리까지 신하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뭘 알려주고 하나?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수라상 그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수락관 궁녀들이 임금이 남긴 걸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임금이 밥 한 공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먹고 줘도 한 공기로 몇십 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 네, 그 의문이 좀 생겼었거든요.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뭐 아시는 거 있으면은 댓글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남겨주세요. 그럼 늦잠은 묻잖아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왕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이가 그랬죠. 네. 아침마다 깨웠지 않을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태평소로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광해를 보고 감상에 저희 뭐 의견들이나 뭐 의문이 들었던 점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었는데 마무리하면서 한 분씩 뭐 개인적인 별점이나 한 줄 평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이비님 먼저 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뭐 5점 만점에 저는 별 5개 줄 수 맞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너무 재밌게 봤고 예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봤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생사님. 저는 사극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서 사극을 좀 많이 좋아하고 잘 봤는데 재밌었다 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10점 만점에 9.3점, 한 줄 평은 역시 이병헌 배우다. 저는 그러면 조금 다르게 7점 만점에 6.5점 그리고 한 줄 평을 하자면 우리 모두의 역사적 바람이다.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진짜 백성들의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주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이런 바람인 거죠.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의 바람은 같다. 그쵸. 이번 광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바로 지금! 눌러주세요. 예.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